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아주 편하게 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정도인데 지금까지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쉬어본 적 있어요? 그 없죠. 다 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몸한테 휴식을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뭐 1년 중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야구 안 하고 쉬어도 오히려 다음 이 10달 동안 야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뭐 불안한 거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때 1년, 2년 이상 다 선수 생활을 하고 중학교 간 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뭐 지금 2학년, 3학년들이니까 야구를 한 게 4, 5년 이상들일 거라고 다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쉬어도 충분히 뭐 그동안 해왔던 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몸한테 휴식을 주는 것도 훈련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쉬세요. 야구가 되게 쉬운 운동인가 봐요. 그런 거 보면.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기량들이 뭐 한두 달 쉰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지금 조금 불안한 사람 있어요? 너무 쉰다라고 생각돼서? 그럴 리가. 불안해?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평생 야구하면서 이렇게 쉴 날이 또 없을 것 같더라고. 뭐 근데 앞으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는 이렇게 쉬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요즘 이제 초중 고등학교 애들 이게 정말 단골 떡밥이에요. 이게 뭐 사실 옛날에도 좀 그랬죠. 좀 했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좀 학교 코치님들하고 좀 레슨 코치님들이 주로 여기서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게 이제 그 스윙 궤적. 치는 게 편해. 뭐 조금 올려치는 스타일이야? 타구가 어떤 게 더 좋은 타구가 많이 나와? 다운스윙도 괜찮고 올려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지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를 다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한 가지를 정하지 말고 다운으로도 쳐보고 올려치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올려칠 때는 어떤 게 좋고 나쁜지, 다운으로 칠 때는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본인이 느껴보고 그런 거에 대한 또 다른 폼도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계속 장단점을 찾아내면서 내 폼을 만드는 게 지금 아마추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나만의 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다운이 좋다, 올려치는 게 좋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폼을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학교에서도 런닝하고 스윙하고 뭐 하지 않나? 그 집에 와서 뭐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은 저는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왔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스트레칭은 충분히 해요? 좋은 학교네. 집에서 저는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학생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스트레칭이나 안 그러면은 반대 운동 있잖아요. 타격이든 투구든 한쪽 방향으로 야구는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반대 훈련을 하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몸을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주는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뭐 요가나 필라테스도 조금 힘을 쓰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몸을 릴렉스 해주면서 휴식과 그 다음에 내일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준비, 튜빙 같은 것도 괜찮고 좋고요. 그 다음에 꼭 기술적으로 내가 뭐 스윙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 내 스윙 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꼭 집에 와서 어떤 훈련보다는 내 몸이 그 다음날 더 좋은 컨디션에 또 팀에 가서 훈련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 뭐 그런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쳤는데 집에 와서 또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몸 신체적인 그 체크를 다시 한번 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포수들이 제일 바빠요. 그리고 지금도 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왜 바쁘냐면 이제 투수가 던지는 피칭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연습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튜빙이나 스트레칭을 되게 굉장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프로 와서 이제 그 스트레칭과 그런 보강 훈련이 부족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거를 많이 느껴서 저는 웨이트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스트레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기나 훈련 전보다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꼭 제 개인적인 제 루틴은 시합이나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뭐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꼭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그 제 개인적인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앉았다 일어났다가 많고 이 하체 쪽에 조금 부담이 많이 가거든. 그리고 던지는 양도 투수 못지않게 팔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튜빙이나 스트레칭이 오히려 투수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스트레칭 할 시간이 없을 텐데 그 단체 이렇게 몸 풀고 나서 이런 밴드 운동 같은 거 해요? 이런 거? 밴드 걸어놓고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태경 꽤 많은 공을 던지고 하니까 투수들이 하는 것만큼이나 이 웜업 할 때 좀 튜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잠깐, 이거 사실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 한 3분? 뭐 길어봐야 뭐 5분 뭐 이 정도니까 이거는 좀 혼자 하면 좀 눈치 보이나? 이제 3학년인데 뭐 2학년이구나. 좀 눈치 보이나? 근데 그런 거는 자기 몸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주변에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권해줘야 돼요.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꼭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야수들도, 프로팀도 마찬가지, 야수들도 다 밴드 요즘은 다 하죠. 저 네. 두산 베어스 그 뭐 캠프 사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요거 제이밴드 같고
뭐 투수뿐만 아니라 뭐 쫙 걸어놓고 지금은 이제 투수, 포수, 야수 할 거 없이 다 야수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야수들도 뭐 폰거 받고 던지고 하는 거 보면 투수 못지 않잖아요. 오히려 야수들이 더 많이 던지죠. 네. 뭐 투수는 이제 뭐 개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던지는데 야수들은 개수 조절을 안 하거든. 그래서 매일 같이 던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수보다 그 피로감이나 데미지가 더 클 수 있어요. 스트레칭하고 이런 밴드 운동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은혁군은 학교에서 다 하고 집에서는 쉬겠다. 뭐 야구의 기술적인 이제 부분이 야구를 이제 잘하는 선수마다 잘하는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냥 평균 중간 정도였다가 갈수록 좋아지는 선수가 있고 이제 기술적인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몸이에요. 또 아버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선수 생활 하기 전에 유연성에 대한 훈련이나 뭐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체 훈련, 강한 하체를 만드는 훈련. 그쪽에 조금 선수 생활 하기 전에 그쪽에 미리 트레이닝이나 그 다음에 유연성을 충분히 향상시켜 주면은 야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야구가 이게 다른 운동과 다르게 하면 할수록 몸한테는 되게 안 좋아지는 운동이거든요. 이 회전도 한쪽으로 힘을 쓰면서 회전을 하고 한쪽 팔만 던지고 또 던질 때 굉장히 팔꿈치나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라 오래 하면 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트레이닝 쪽으로 좀 유연성, 그 다음에 뭐 하체 근력이나 뭐 하체 쪽에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아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시켜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뭐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선수가 야구로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그거는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시켜보시라고.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하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공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충분히 다 시키고 이 야구를 그 나머지 시간으로 선수 생활을 해야지, 야구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학교 생활, 학생으로서의 할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그게 잘 이루어지다가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공부에 조금씩 지장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훈련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피곤하고 학교에서 또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가면은 거의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같이 해야 되냐면 선수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프로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야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야구 선수로 성공하는 확률보다 또 중간에 그만두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고, 공부를 꼭 같이 야구보다 더 많이 비중을 둬서 같이 시켰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친구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뭐 한 질문 한 두 바퀴씩만 돌면 좋을 거. 은혁군, 태영군인데 태영군이 일단 지금까지 질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은혁군이 이어서. 지금 부산도 충분히 그 좋은 훈련 시스템 같은 게 좀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국 프로야구 팀 중에서 혹시 부산이 그 팀보다는 좀 안 됐다. 그러니까 팀이 되게 훌륭한 방식, 그 구성을 잘해서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는 기간이 있는지. 굉장히 이 전문적이고 예리한 질문인데 선수가 자기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게 이를테면 100이면 100 중에 코치의 몫이 있고 만약에 선수의 몫이 있다면 코치의 몫보다 선수의 몫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제가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는 선수들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게 스스로 하려고 하는 선수가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선수들보다는 같이 경쟁하면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강한 선수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목표를 좀 정확히 가지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선수한테 개입을 이제 성인들이고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선수들하고는 분명히 이 코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코치님들하고 비교하면은 안 되고 성인들이고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원할 때 피드백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본에서 벗어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런 거는 안 좋은 것 같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지 무의식 중에 나온 건지 그런 거는 질문을 코치들이 하면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꼭 어떤 투수가 어렵다라기보다 투수마다 이제 프로까지 온 선수들 보면 개개인의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나는 어떤 유형의 선수가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을 해서 잘하는 부분을 조금 더 최고가 될 수 있게 내 장점을 잘 살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표를 삼고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점을 어떻게 좀 알아갈 수 있을까요? 투수든 타자든 이게 경기의 결과 아니면 어떤 느낌? 경기 결과 본인의 장점이 경기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안 됐다고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쉬운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꾸준한 충분한 시도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해서 안 된 것 같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자신 있는 거 어떤 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을 거고 타자로 얘기하면 직구는 뭐 멀리 잘 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데 변화구는 조금 약한 것 같다. 또 뭐 몸쪽은 잘 치는데 바깥쪽을 잘 못 치게 그런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고가 될 수 있게 자기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그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그 선수의 무기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스카우트 지명되는 선수들 보면 뭐 요즘에는 1군에 있는 프로 선수를 이길 만한 선수들이 예전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우트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 뭔가 뛰어난 장점이 있는 선수들을 눈여겨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자기 장점을 안 되는 거를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장점이 또 안 되는 걸 보강하다가 장점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잘 살릴 수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구단에서도 좀 그런 방향으로 선수들 많이 뭐 퓨처스나 이런 선수들도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구단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뭐 그런 선수들을 뽑을 때도 있고 이제 팀에 필요한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뽑을 때도 있고 그거는 구단 상황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장점. 코치님은 선수 시절에 언제부터 그 선수 시절에 좀 장점에 집중해서 나의 좀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그 당시 문화는 좀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선수 생활할 때는 잘은 몰랐고 이제 나중에 코치가 돼서 알았는데 이게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1군에 있는 선수들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2군 선수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1군 선수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잘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군 선수들은 계속 경기에 나가고 상대 팀의 선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자기 머릿속에 쌓이고 경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획까지 다 나오는데 2군 선수들은 1군에 한 번, 두 번 많지 않은 기회 속에서 자기 장점을 보여주고 1군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1군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 1군 선수와 대등한 위치에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장점 한두 가지, 뭐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는 꼭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코치님의 장점은 강한 심장과 예, 그거였죠. 이도현 코치님이 현역 지금 나무 위키 뭐 이런 거 뒤져보면 알 거야. KBO 리그 역대 통산 끝내기 홈런 1위 6개. 정말 클러치 상황에서 그냥 빨리 선수들 코치들 집으로 돌려보낸 지겹다 야구 그만하자 그냥 딱 넘기고 짐 싸갖고 가자. 그럴 때 이제 감독님이 딱 이렇게 대타로 딱 야 도영아 집에 가자 하면 방망이 딱 들고 와가지고 네. 일단은 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이 어린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몸을 관리하는 루틴, 습관. 왜냐하면 이제 지금 프로 선수들은 몸이 계속 좋아지고 많은 경기를 뛰고 거기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신인 선수들이 그 프로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을 이기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인 선수들이 입단해서 첫 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 투수도 마찬가지고 타자도 마찬가지고 5월달에서 6월달 정도 되면은 지쳤구나 체력이 떨어지는 게 코치들 눈에는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좋은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페이스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또 아마추어처럼 뭐 며칠 경기하고 또 있다가 며칠 경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활에 첫 풀시즌을 소화하다 보니까 체력을 조절하는 방법도 조금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5월달, 6월달 되면은 신인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쭉 페이스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두산 베어스 신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기술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내 몸을 관리하는 습관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것들. 이 프로 선수들 보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 하지 못했던 것들,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는 이 몸을 잘 관리한 선수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인지를 하고 그런 습관, 일찍 내가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되면 난 자야 된다, 또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공부도 조금 하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또 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운동선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어떤 식으로 투수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지도 포수라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포수가 조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포수가 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이건 뭐 비단 뭐 다른 여기 뭐 야수 뭐 유격수도 그렇고 뭐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좀 이렇게 뭐 투수가 뭐 좀 갑자기 헤매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타자가 뭐 한 3연타석 삼진을 먹고 들어왔다든가 했을 땐 사실 그 선수에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 포지션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긴 그쵸. 하죠. 네. 예. 그게 오히려 감독님, 코치님보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멋있는 말이다. 오, 멋있다. 확실히 고등학생이라 틀리네. 태연이는 난 얘기보다 물 한 잔 떠준다는 게 참 좋았어. 네, 아니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제일 상처가 큰 거는 선수 본인이거든요. 근데 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경기 바로 직후에 마운드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등을 두드려 주든가 물을 떠주든가 오히려 그런 게 야 괜찮아 이 말보다 더 그 친구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고 있네 중학생인데. 또 막 누가 봐도 내가 지금 경기 막 망쳐놓은 거 아는데 옆에 사람들이 또 아무 그냥 막 눈치 보고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물을 준다든가 뭐 그냥. 물 떠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냥 엉덩이나 어깨를 두들겨 주는 거, 그런 게 말 한마디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소통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포수는 꼭 그런 행동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혁군에도 그 상황에서는 길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짧은 얘기가 좋고, 그렇게, 물을 떠다 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짧게 그냥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아무튼 선수들, 주변 동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그런 게 잘 되는 팀이 팀워크가 좋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늘 여기 온 친구들은 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영향을 갖고 있네요. 저는 특히 이제 야구에서 이것도 다른 데라면 다른 기술 훈련처럼 이것도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단체 운동 중에 특히나 야구가 다른 농구나 이런 것들도 막 말하고 뭐 어떤 플레이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멈춰져 있고 그 시간이 지속되는 운동이 사실은 야구나 뭐 골프 요 정도밖에 없어서 진짜 이런 그때그때 어떤 그 하루
1회부터 이제 프로 경기 9회까지 하면 그 안에 이제 별의별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선수한테 공감하고 뭐 필요하다면은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냥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 진짜 물을 떠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학교 야구부 시절부터 조금씩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들 또 나서서 막 말이 많아지면 그것도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용한 선수도 필요하고 또 뭐 그런 선수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의 조화가 잘 맞아야죠. 예. 그 경기를 안 나갈 때도 저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포수라면 그래서 볼 배합,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추어에서 기술 훈련하기도 버거운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로에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포수들 같은 경우 항상 이 타자는 어떻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 투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빨라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그냥 매 게임 뭐 우리 팀에서 내가 시합에 나갈 때, 안 나갈 때, 또 상대 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지금 무슨 사인을 낼까? 저 상황이면 난 무슨 사인을 낼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왜 이 사인을 냈는지. 그런 거를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볼 배합이나 경기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면서 프로야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는 내가 저 포수라면 이런 그래도 되죠. 네.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뭐 크게 보면은 슬럼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잘 평균적으로 했던 것도 안 될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내 폼이 바뀌어졌는지 기술적으로 아니면 내가 체력이나 뭐 아니면은 부상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은 몸이 지금 되게 피곤한지 몸의 상태 또 하나는 이제 멘탈 정신으로 내가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크게 기술과 신체와 정신 세 가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평균치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균까지도 못 미치게 기량이 안 나올 때는 기술, 신체, 정신 어느 부분에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뭐 기술이면은 코치님한테 지금 내가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물어보던지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보던지 그리고 뭐 몸이 어디가 아픈 데는 스스로 알 거 아니야. 어디가 안 좋다, 조금 뭉쳤다, 아니면은 통증이 있다.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뭔가에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고 불안감이 있는 게 왜 그런지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 감독님이 뒤에서 바로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불안한 건지 아니면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뭐가 편안하지 않은지 그런 세 가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그럼 그 안에서 웬만하면 그 안에서 원인이 다 나오니까 스스로 그런 걸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선수는 스스로 좋은 코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감독님, 코치님들 여러분들 만났을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감독님마다, 코치님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을 땐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항상 내가 유지하고 있는 나의 장점, 뭐 장단점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아니까 감독님, 코치님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고등학생이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겠다, 게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자기만의 그런 기준은 조금씩은 이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기술, 신체, 정신 그 세 개를 체크를 해보면 그 안에 답이 나올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다. 선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코치가 돼야 된다는 거. 저는 첫 번째는 휴식이에요. 뭔가 마음대로 안 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휴식.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선수 때 얘기하는 거야.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최대한 훈련량을 줄여서 일단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죠. 뭐 타격이면은 그 전에 좋았을 때 쳤던 영상을 보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비교해서 달라진 게 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그 정신적인 그 멘탈적인 내가 지금 뭐에 부담감을 갖고 쫓기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휴식으로 몸을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제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선수, 중학교 선수들도 어리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동작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을 때는 요즘에 또 영상도 많이 찍어서 보니까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서 내 영상도 보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지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열심히라는 게 훈련을 잘 준비하고 집중을 했는지 왜냐하면 요즘에 뭐 또 게임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훈련하러 가고 막 그러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우선시 생각하는 게 뭔가 게임인가 훈련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뭐가 있나 그런 걸 스스로 체크하고 계속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이렇게 길게 쉬어본 적이 다들 없을 건데 좀 편히 휴식을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 야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습관, 내 몸을 잘 아끼고 관리하는 습관 그게 오히려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잘 쉬고 또 지금 언제부터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준비 잘해서 올해 또 좋은 성적 내고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생했어요. 얼른 게임들 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많이 안 하고 아우.